2022년도 환시법 시행 결과 및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해서 환경부 녹색기술개발과의 김경선 사무관님께서 발표를 맡아주시겠습니다. 박수로 무대 위로 단상으로 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넘기는 건 따로. 혹시 그 프레젠테이션 넘기는 거는 따로 없나요? 그냥 신호를 주시면 넘기시는 건가요? 아, 프레젠테이션 이거 넘기는 건 따로 뒤에서 그냥 해주시는 건가요? 아, 네, 안녕하십니까. 그 녹색기술개발과 김경선 사무관입니다. 그 환경시험검사법을 담당하고 있고요. 지금까지 이 제도에 대해서 많은 그 변화가 있었습니다. 법령에 대한 주요 내용과 그다음에 주요 개정 내용,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넘겨주십시오. 네. 법령의 환경시험검사법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그 측정 대행업과 관계된 그 환경오염 공정시험 기준, 그다음에 측정기기, 그 시험 검사 기관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음 넘겨주시겠어요? 네. 네, 환경오염 공정시험법은 이제 모든 그 환경시험 성적이라던가 행정적인 아니면 법적인 그 유효한 자료를 생산하기 위한 시험 기준입니다. 시료 채취부터 시료 보관, 분석 방법, 그다음 분석 방법까지 이걸 모든 걸 다 포함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환경부 장관이 이런 부분을 시험 검사 기준을 정하게 됩니다. 분야는 뭐 대기 수질, 뭐 소음 진동, 뭐 빛공해 등 여러 가지 물질이 있고 최근 들어서는 온실가스에 관한 그 분석 방법도 정해졌습니다. 이런 시험 검사 기준은 말씀드렸다시피 공정 시험 기준에 따라서 시험 검사한 결과만이 유효한 법적 용도로 됩니다. 플러스 이제 공정 시험 기준뿐만 아니라 그 방법에 따라 적절하게 했는지 여부를 정도 관리를 받으신 그 자료로 이제 그 법적인 유효성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이제 앞서 이제 수상하신 그 용역 이행 평가 관련되어서도 그럼 적정하게 이게 얼마만큼 이 업체에서 수행할 수 있느냐, 이 기준도 이 공정시험법에 따라서 산출되게 됩니다. 이러한 규정을 이제는 과학 환경오염 공정시험 기준 매체별로 과학원에서 고시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측정기기입니다. 측정기기는 이제 형식 승인, 형식 인증 등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측정기기가 이제 정확성과 이제 통일성을 갖추기 위해서 정확한 결과가 나오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자는 사전에 구조 규격에 맞춰서 형식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다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비 형식 승인, 그러니까 즉 신기술을 도입한 제품에 대해서 형식 승인이 없는 곳에 대해서 예비 형식 승인을 두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제 아무래도 뭐 IoT나 여러 센서 이런 부분이 많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측정기기에 대해서도 최근에 이제 내년 8월까지 이제 그 성능 인증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분야는 뭐 자동차 대기 수질 등 여러 가지 분야가 있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측정 검사 기관이 성능 시험 검사 결과를 토대로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최종적으로 승인하게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미승인 측정기기를 제조 또는 수입하거나 아니면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하거나 수입할 때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무겁게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의 정확한 내용은 이제 환경 측정기기의 형식 승인 또는 정도 검사 등에 관한 고시에 세부적으로 담겨 있습니다. 네, 다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형식 승인에 대해서 이제 사전에 검사를 받은 것은 그럼 사후에 검사는 없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주기적으로 정도 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초에 이제 측정기기가 이제 형식 승인을 제조사나 수입한자가 받고 그것을 이제 사용하고자 할 때는 측정기기를 최초 사용 전 설치나 그다음에 이 최초 검사 후 주기적으로
이거는 기기별로 이제 정해져 있습니다. 1-2년 동안 1-2년 주기로 그 정도 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이제 검사 기간은 환경부 장관이 지정한 측정기기 검사 기간을 통하도록 하게 돼 있고요. 그리고 이런 만약에 그 측정기기를 정도 검사를 받지 않고 이것을 뭐 행정적인 자료라든가 아니면 TMS 결과를 이용한다든가 이럴 때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저희 법에서 두고 있고 또 뭐 매체별법, 뭐 대기법이나 수질법에 따라서도 처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다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그 시험 검사 죄송합니다. 시험 검사 기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측정 대행 업체에서 가장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실 것 같은데요. 우선 업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관할 시도지사나 대도시의 장에게 등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그 기술, 시설, 장비, 그다음 인력에 대해서 기준을 저희가 두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준수할 필요가 있고 최근 들어 이 부분이 좀 강화되었죠. 그게 등록 또는 변경 등록 또는 변경 등록 미이행 또는 거짓 등록 시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되었습니다. 그리고 혹시 뭐 그런 경우는 없겠지만 명의 대여 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그다음에 등록 기준 미준수에 따라서도 행정 처분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준수 사항으로는 뭐 측정 결과에 뭐 3년간 보관이라던가 그다음에 이 자기가 이제 그 계약한 것을 재위탁 또는 그 재위탁을 한 것을 수탁하는 금지 조항을 두고 있고 그다음에 공정시험 기준을 준수하시고 그다음에 정도 관리를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서류를 미리 보관했을 때도 이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있습니다. 측정 대행 계약 관리는 이제 최근 들어 이제 20년 이후로 저희가 하고 있는데요. 21년 이후 하고 있는데 이건 측정 대행업자가 1, 2종 그 대기 사업장과 계약을 체결하기 7일 전에 표준 계약서를 측정 대행 계약 관리 기관 즉 환경공단하고 환경보전협회에 각각 수질 대기 분야에 맞게 제출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계약관리기관에서는 그 계약이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 뭐 가불관계에 의해서 뭔가 부정하다든가 덤핑 계약이 없는지 그런 부분을 살펴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용역을 가지고 매년 용역 이행 능력 평가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계약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그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네, 다음입니다. 네, 그 다음은 계약을 하고 나서 그 사실을 통보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이걸 측정 대행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20일 이내 그 관할 시도지사에게 통보를 해야 됩니다. 이걸 미통보했을 때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처해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뭐 21년도에도 지금 또 저희가 뭐 그 시도와 합동으로 지도 점검을 하고 있지만 21년도 것을 살펴보면 저희가 이제 주요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뭐 영업 정지 기간 중에 영업을 한다던가 그다음에 1, 2종 대행 계약건을 미제출했다던가 그다음 뭐 변경 등록을 하지 않았다던가 그다음에 뭐 2년간 영업 실적이 없었다던가 그다음에 뭐 공정시험 기준 미준수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마 법이나 제도가 시행되고 나서 이제 조금 뭐 계약 사실 미통보라던가 이런 부분은 좀 뭐 몰랐었다고 할 수 있겠지만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저희가 제도 시행이 어느 정도 안정이 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집중적으로 지도 점검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금 측정 대행 업체에서도 법이나 이런 준수 사항 등을 확인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입니다. 다음은 그 정도 관리 부분입니다. 정도 관리 부분은 이제 그 시험 검사 기간에 대해서도 이제 얼마만큼 공정 시험 방법에 따라서 분석을 하고 있는지 시설 장비 인력이 얼마만큼 제대로 갖춰졌는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게 됩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뭐 정도 관리는 여러 번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측정 대행업을 등록할 때 그 요건으로 정도 관리를 요구하고 그다음에 받고 나서도 주기적으로 이제 그 과학원을 통해서 정도 관리를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뭐 행정처분을 받았다던가 뭔가 이제 부적합 판정으로 정도 관리를 추가적으로 또 받아야 되는 수시 정도 관리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도 관리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조금 이제 중요하게 보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도 관리를 이제 부적합 판정 통보일로부터 어떠한 시험 검사, 그다음에 그 성적서가 발행되고 그런 부분은 불가합니다. 그리고 정도 관리를 받은 자료를 통해서 이게 지자체나 아니면 뭐 환경부나 다른 곳에서도 뭐 행정적 자료라던가 법적인 용도로서 사용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도 관리까지 요건이 다 맞춰져야지 그 자료를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이제 세부적인 규정은 환경검사 정도관리 운영 등에 관한 규정, 그 과학원 국립환경과학원 고시를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20년부터 주요 개정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개정된 것은 이제 조금 뭐 예전에 뭐 좀 불미스러운 측정 조작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강화하고자 20년 이후로 법이 상당히 많이 강화되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뭐 등록 또는 변경 미행 시 제재를 좀 강화했고요. 그다음에 측정 결과를 거짓 산출해서 행정처분을 했을 때 예전에는 죄송합니다. 영업 정지 1차로는 영업 정지 6개월, 그다음에 2차 등록 취소였는데 바로 등록 취소가 가능하도록 강화했습니다. 그리고 등록 기술 인력 요건을 강화했습니다. 예전에는 환경 측정 분석사와 그 환경 기사 자격 소유자를 뒀는데 여기에 이제 저희 뭐 박사학위라든가 기술사, 그다음에 기사는 동종 그 경력에 5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1인으로 저희가 좀 강화를 했습니다. 네, 다음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신설된 내용입니다. 앞서 저희 이제 측정 대행 계약 관리 기간을 이제 환경공단과 환경보전협회 이렇게 수질 대기 분야에 각각 저희가 두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측질 7일 전에 이제 측정 대행 계약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고 이 측정 대행업 그 기관에서는 측정 대행 기관에 대해서 이제 용역 이행 평가를 매년 실시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이제 시설 사업장에 대해서만 이제 어느 정도 규제가 됐었는데 거기에 대한 인력에 대한 그 규제도 시행됐습니다. 즉 그 측정 대행업 기술 인력이 1년 범위에서 자격 정지할 수 있도록 그 사례는 이제 고의 또는 중과실로 측정 결과를 거짓으로 산출할 인력이나 아니면 영업 정지 기간 중에 측정 대행 업무를 한 인력에 대해서도 1년 범위에서 자격 정지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뭐 계약에 아무래도 뭐 덤핑 계약이나 아니면 그 계약의 내용을 조금 계약의 그 충실성을 있게 하기 위해서 재위탁 금지를 저희가 법안을 두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재위탁을 할 수도 없고 재위탁을 받을 수도 없도록 저희가 개정 내용을 두었습니다. 네, 다음 부탁드립니다. 네, 그 다음에는 그 측정 분석사 의무 고용 시험 검사 기간을 두었습니다. 그 대기법에 따른 뭐 오염도 검사 기간이라든가, 그다음에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업자 등 그 측정 분석사 고용을 의무화하였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앞서 설명드린 것과 같이 형식 승인 외에 뭐 센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센서형 이제 측정 기기에 대해서 간이 측정기 성능 인증제를 저희가 지난해 8월에 개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측정 분석 관리 시스템 예전에는 그 에코랩이라고 했는데 저희가 이 명칭을 측정인으로 바꿨습니다. 아무래도 조금
우리나라 이름으로 좀 바꾸자 해서 측정이라는 이름으로 바꾸었고요. 거기에 대해서 구축과 운영 근거를 마련하였고 측정 대행 정보, 그러니까 시료 채취나 측정 결과 시스템 입력을 의무화하였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아마 조금 이 시행 초기다 보니까 이 측정인에 대해 시스템에 대해서 아마 불만이 조금 있으실 겁니다. 근데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내년이나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의 의견을 반영해서 시스템을 조금 사용자가 좀 편리할 수 있도록, 확인하기 쉽도록 저희가 개선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향후 정책 방향입니다. 저희가 이제 뭐 여러 가지 이렇게 되어 있지만 저희가 이제 아무래도 측정 대행 업체의 역할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할 시점이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측정 대행 업체의 그 분석 항목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 확대를 할 건지, 아니면 또 시험 검사 기간이라는 부분을 또 두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 좀 중첩된 부분과 또 어떻게 구분할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충분한 좀 고찰을 저희가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용역 이행 평가가 지금은 자율적인 참여로 되어 있는데요. 근데 다만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 이행 평가 결과를 여기 계신 분들만 공유하는 게 아니라 사업장이라던가 이제 그 대기 수질 사업장이라던가 그런 곳에 공유를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야지. 왜냐하면 저희한테도 문의가 많이 오거든요. 그 우리가 계약한 업체가 올해는 어떤 등급을 받았는가, 어떤 요번에 뭐 이거에 대해서 그러면 언제 이게 공포가 되는가. 그래서 그쪽에서도, 왜냐하면 이게 조작 사건이 사실 조작이라든가 이런 부분, 뭐 실수나 누락이라든 부분이 측정 사업장의 문제만 아니라 이게 이제 사업장에서는 측정 대행 업체에 혹시 과실로도 일어나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조금 신뢰성 있는 업체를 조금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저희가 의무화로는 저희가 지금 계속 검토를 하고 있지만 이런 이행 평가에 참여하셔야지 향후 이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하실 때 좀 용이하실 거라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측정 대행 계약 관리 기관의 기능에 대해서 조금 저희가 역할에 대해서 조금 내실할 거고요. 그다음에 이 측정 분석 말씀드린 바와 같이 측정 분석 시스템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조금 더 이제 개선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좀 개선할 부분을 찾아서 개선하고 최대한 편의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고요. 그리고 뭐 시간 관계상 오늘 좀 늦게 시작되어서 질문이나 이런 부분은 3부 마지막에 혹시 있으시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